네,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고혈압에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지지만 이 추워서 좀 움츠려서 그런지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맞아요. 추우니까 자꾸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아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왠지 근육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뼈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이 내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마디사랑병원 변재영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원장님 겨울철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오늘 말씀드린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던데요. 충돌 증후군은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어깨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네. 오십견이라는 병은 이렇게 넓은 의미의 그 병이거든요. 우리가 배가 아프면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데 복통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네. 오십견은 그 중에 이제 그 많은 병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흔한 병이 오늘 말씀드릴 그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우리 기계로 치면은 기계와 기계가 만나는 그 조인트에 뭐 베어링이 있든 기아가 있으면은 많이 쓰게 되면은 이렇게 닳게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깨도 팔을 쓰다 보면은 부딪히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충돌이 돼서 병이 생긴다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어깨를 그 쓰다 보면은 팔을 돌리게 되면은 어깨 위쪽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 표시한 부분이 이제 걸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조금씩 손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손상된 그 모식도인데 실제 수술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너덜거리게 네. 십줄이 손상이 되면서 통증이 발생이 되는 것이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이것이 점차 진행이 되면은 정상적인 그 뼈에서 충돌이 되면서 뼈도 더 자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많이 아파지겠죠. 이것은 실제 그 수술한 동영상 사진인데 너덜거리는 부분이 충돌이 돼서 뼈가 자라서 이렇게 심하게 예. 손상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을 해서 아픈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 내 어깨 안에서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충돌을 하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저런 예. 문제가 발생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깨 통증에 많은 신박한 질환들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데는 예. 관절이 진행이 되면 대부분 연골의 문제거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어깨는 무릎하고는 다르게 1차적으로 문제가 오는 게 힘줄인데 그 힘줄의 손상이 시작이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잠깐 그림을 볼게요. 처음에는 이런 힘줄이 염증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뻘겋게 이제 염증이 있어 밑에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힘줄이 조금씩 손상이 이때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은 힘줄이 조금씩 파열이 되는데 힘줄이 파열되는 것은 바깥쪽에서 먼저 파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보는 바와 같이 안쪽에서부터 먼저 파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궁극에는 이렇게 힘줄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치료하기도 힘들고 치료가 돼도 이제 후유증이 좀 남는 그런 병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프니까 그러면 이제 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뭐 또 다르게 발생할 수 있는 뭐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그 증상은 어깨 앞쪽이 됐든 뒤쪽이 됐든 특정한 이렇게 동작이나 각도에서 느끼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조금씩 진행이 되면서 가만히 있을 때도 아프기도 하고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손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네. 선반에 있는 물건을 내릴 때 네. 그럴 때 이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고 볼일 보고 뒤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요. 불편하겠어요. 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브래지어와 같이 이렇게 아니면 목욕탕 가서 이게 그 목욕을 하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밤에 잠을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그 옆으로 자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돌을 하니까. 네. 옆으로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요.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에 이제 나중에 팔 들기가 힘든 상황까지 진행이 되죠. 근데 이렇게 그런 되면 참 상황까지. 예. 생활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좀 주로 발생을 하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노화와 관련된 병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병이 젊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좀 나이가 먹어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50대 이후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요. 특히 어깨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 이외에도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던지는 운동이라든지 네. 라켓 운동 같은 이런 그 운동과도 관련이 있고요. 이외에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이 충돌증후군이 더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관절이 좀 더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 약해서. 네. 네, 그렇군요. 이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또 비슷한 증상들이 많아서요. 네. 진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충돌증후군을 처음에 진단 내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병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초기에는 정확한 그 진찰을 통해서 꼼꼼한 진찰을 통해서 환자한테 맞는 진단을 내려서 단순하게 그냥 물리치료나 주사 처방만 가지고 병을 악화시키는 건 좀 막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혹여라도 오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 네. 정확한 증상 이외에 어떤 증상으로 판명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거 이외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진단을 많이 내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은 정확한 병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게 그 넓은 의미의 어깨병인데 어깨병은 뭐 충돌증후군도 있고 심줄 파열도 있고 뭐 이제 동결견, 예. 뭐 석회성 건염 뭐 여러 가지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병마다 치료하는 것이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차이가 있거든요. 치료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정확한 그 진단이 필요한데 잠깐 그림을 보면서 진단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은 환자의 그 엑스레이라고 하더라도 찍는 각도에 따라서 병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하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엑스레이 좀 더 이렇게 정밀하게 찍게 되면은 손상이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예.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런 그 충돌증후군과 관련된 어깨병을 진단을 많이 하는데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것이 요 부위가 어깨 힘줄 충돌증후군을 일으키는 부위인데요. 만약에 충돌증후군이 손상이 된다면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차게 되는데 이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충돌증후군의 그 사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이 검사를 정말 꼼꼼하게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관절 질환의 진단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검사 MRI로 알고 있는데요. 충돌 증후군에도 역시 MRI 검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할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에 온다면 굳이 MRI까지는 사실 필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진찰하고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보면 기본적인 진단 어느 정도 다 나오고 치료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병이 잘 심하거나 잘 안 낫거나 그러면 이제 MRI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이 이게 MRI 기계거든요. 네. 이런 큰 그 기계 안에 어깨와 몸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MRI보다는 MRA라는 검사를 촬영을 많이 합니다. 그 MRI와 MRA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관절 안에 조영제를 넣어서 주위 조직들 간의 그 사진을 경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좌측에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그 정상적인 분의 MRA라면은 이것은 그 충돌증후군이 시작된 부분에 힘줄 손상이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봐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죠. 저 하얀 부분이 손상이 있구나. 좀 다르게 나타나는군요. 예, 좀 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MRA 검사를 요즘에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은 이제 아픈 것도 힘든데 네. 또 검사 받으러 다니는 것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치료를 하면 또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금방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수술 안 하고 다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수술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수술을 안 하는 방법은? 첫째는 그 예전에 보면 오십견이라고 그러면 그 어디 가서 철봉에 매달리는 분들도 있고 무리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과도한 그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좋지 않고요. 대부분의 염증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 치료보다는 얼음찜질이 더 좋고 약물 복용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주사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는데 요즘에는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거든요. 잠깐 그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 주사 치료를 할 때 의사의 그냥 그 손의 감각만 가지고 했다면 요즘에는 초음파를 배워보면서 하는데 이렇게 좀 불어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어난 거군요. 예, 그 부위에 지금 주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초음파를 보고 정확한 염증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니까 적은 양의 주사를 가지고 아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이거 이외에도 요즘에는 충격파와 같은 그 특수한 그 치료 장비를 이용해서 염증도 치료하고 통증도 치료하는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충격파를 그 통증을 일으키는 어깨 그 부위에 이렇게 그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체충격파는 음파 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자 몸에는
부담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고 완치가 된다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수술 방법은 어떨까요? 사실 충돌 증후군으로 인해 수술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 안 좋아지거나 이제 효과 없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과거엔 절개를 통해서 수술했다면 요즘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깐 그림을 볼까요? 관절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내시경, 관절경 같은 의미긴 한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개하지 않고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수술한 기구가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충돌 증후군을 실제 수술하는 그 동영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뼈가 자라고 염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 조직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고요. 뼈도 자라게 되는데 뼈가 자라게 되면은 심줄을 자꾸 건드리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저렇게 특수한 그 수술 장비를 이용해서 튀어나와서 자라서 그 살을 건드리는 뼈를 지금 제거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어깨 수술, 이제 수술 안 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주셨는데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첫째는 어깨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깨 무리가 가는 운동은 특히 이제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운동 같은 거 아니면 과도하게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 어깨 통증이 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헬스장에 가서 몇 달 운동을 했는데 아팠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맞아요. 있거든요. 많이 봤어요. 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과사용이나 외상으로부터 좀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아팠을 때 적절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겠죠. 그게 아마 가장 병을 키우지 않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운동도 알겠습니다. 과하게 하시면 안 되겠네요. 당연하죠. 예. 네. 오늘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